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외면하는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의 주체는 전국요양서비스 노동조합입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부 다 요양서비스 노동조합 간부님들입니다. 김미숙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노우정 서울지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미영 경기지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동명이인입니다. 이미영 인천지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정수 인천 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영경 성남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강미숙 경기 집행위원님 참석하셨고요. 전지연 요양노조 사무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고은숙 총무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먼저 김미숙 위원장으로부터 취지와 경과보고를 듣고 그리고 이어서 현장 요구 첫 번째 발언입니다. 전지현 사무처장으로부터 듣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요구 두 번째 발언은 이미영 인천지부장으로부터 듣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정수 김형경 지회장님으로부터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미숙 위원장으로부터 취지와 경과보고를 듣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전국요양서비스 노동조합위원장 김미숙입니다. 장기요양에 들어선 지 벌써 11년이 되었습니다. 전국요양서비스 노동조합은 장기요양 제도 개선뿐 아니라 요양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 대해 정부가 책임질 것을 요구하며 올해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전국요양 총궐기 대회를 두 차례에 걸친 장기요양 현장 실태 증언 대회를 가졌으며 7월 전국요양서비스 노동자들의 총궐기, 그다음에 청와대 릴레이 농성, 10월 보건복지부와 앞 전국요양노동자들의 총궐기까지 노동자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고 개선할 것을 보건복지부와 장기요양위원회에 계속적으로 요청해 왔습니다. 그러나 2020년에도 장기요양위원회에는 역시나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당사자인 요양노동자위원 한 명 없이 장기요양위원회가 운영되었고 그 속에서 요양노동자들의 임금이 정해지는 게 과연 맞는 것입니까? 또 장기요양위원회 자료에도 고시에도 개정안에도 그 어디에도 요양노동자들의 처우에 관한 내용은 단 한 줄도 없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지난 장기요양위원회 때 약속한 장기요양위원장님 보건복지부 차관님께서 요양노동자들이 직접 만나 요양 현장 기본 요구안인 인력 배치 기준 1.5명 조정과 재가 노동자의 무차별적인 해고를 막기 위한 대기수당 신설에 대한 답을 주셔야 할 것입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장기요양위원회가 위원회를 책임지고 있는 차관님 면담을 다시 한 번 더 강력히 요구하기 위해 진행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노동자들의 요구를 깊이 새겨들어야 할 것이며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어서 우리 현장에 종사하고 있는 요양 노동자들의 장기요양위원장에 그리고 장기요양 제도에 바라는 설문조사, 긴급하게 진행한 설문조사와 그리고 최근 한 달간 9월 말부터 10월 달까지 진행한 그 민중당 김종훈 의원실과 요양서비스 노동조합이 함께 진행한 시구립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이 중에 일부를 발췌해왔고 이것이 지금 현장에 있는 우리 요양노동자들의 현실이라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분들이 직접 작성하신 요구안을 들려드리고 싶어서 잠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실은 일주일간 구글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원하는 게 있으면 장기요양위원장에게 바라는 게 있으면 써주십시오 했더니 266명이 참여하셨는데 정말 266명이 모두 다 이렇게 글을 작성해 주셨습니다. 너무 많아서 실제 다 읽어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공통된 걸 다 빼고도 지금 이렇게 갖고 왔는데 기자님들 꼭 한번 관심 있게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고 실제 요양 현장이 시설 같은 경우는
정말 인력이 부족한 거, 그리고 근골격계 질환이라든가 아픈데도 불구하고 병원도 가기 힘든 상황. 왜냐하면 인력이 부족해서 내가 병원을 가면 실제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치료도 받지 못하고 결국은 퇴사해야만 하는 시설의 현실들에 대한 이야기들과, 그리고 제가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내일 나오지 마세요. 출근길에 오지 마세요. 어르신 병원 입원하면 근로계약서가 있지만 근로계약서에 아무 의미가 없이 실제로 바로 그날로 당일로 해고가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 글들에 보면은 방문요양 현재 일하고 계시는 우리 요양 종사자들이 요구하는 것 중에 4대 보험, 일을 하는 사람인데 4대 보험 가입이 안 돼 있는 것과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 1년 미만으로 해고를 시키는 일이라든가, 그것도 보호자들, 서비스를 받고 있는 어르신들을 이용해서 실제 우리 요양 노동자들을 오지 말게 해라, 이런 식의 압박들이 되게 있는 것이 이 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이제 제가 같은 경우는 60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60시간을 안 채우기 위해서 59.5시간 근로를 시킨다든가, 이런 게 지금 너무 많고, 실제 보시면 급여 명세서도 못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 요양 노동자들이 내가 시급이 얼마고 내가 얼마의 수당을 받고 있고를 눈으로 확인하기 힘들고 급여 명세서를 요구했을 때 바로 해고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분명 장교양위원회에서는 수가상 인건비를 측정하는데 시급이 다 다릅니다. 최저임금 기본 기준으로 하긴 하는데 딱 그것만, 그리고 야간에도 휴게 시간이 6시간, 8시간 이렇게 많이 있다는 거. 그 휴게 시간 관련된 건 시구립 요양기관 종사자 처우 실태 조사에도 보면 시구립이면 그나마 우리나라에선 안정되어 있는 공간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 근로하시는 분들이 평균 연령이 57.1세고요. 요양보호사 낮 시간에 근무하는데 돌보는 대상자가 기본 6, 7명, 12명 이렇게 20명 이렇게 돌보는 데가 많고, 밤 시간은 특히 더합니다. 12명이 최소 기본이고 20명까지 돌보는 어르신이 23명까지 돌보는 기관도 있다는 것. 이것이 실제 우리 요양보호사들이 어르신을 돌보는 게 이렇게 숫자가 많으면 노동자들은 다치거나 사고가 날 수밖에 없고 어르신들 또한 안전이 보장되기 어렵습니다. 다른 방에 있는 어르신 케어하다 보면 다른 방에서 어르신들이 치매 어르신들 특히 밤에 돌아다니고 이러다 보면 사고 나고 다치는 일들이 있는데, 이런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인력 배치가 기준이 되어져야만 하는 현실들이 실제로 이 설문조사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 저희 요양 노동자들이 요구하고 있었던, 올해 한 해 아니 작년부터 저희가 요구해왔던 건 존엄 케어를 하고 싶은 우리 요양 노동자들의 마음을 법과 제도로 보장해 주십사라고 수없이 문을 두드렸던 거고, 이 요구가 왜 현실적인가라는 것은 이 글들을 통해서, 설문조사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봐 주시면 좋겠고 관심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요양보호사로 현재 일하고 있는 인천 지부장 이미영입니다. 반갑습니다. 구구절절한 얘기는 앞서 발언과 또 여기 있는 그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세세한 얘기는 자료로 좀 가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만 저는 요양보호사 방문요양, 제가 요양 노동자로 일을 좀 하면서 굉장히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하지 않는 베란다를 손으로 닦거나
출입문 베란다를 일일이 신발장을 치워가면서 손으로 다 닦아내는 일들을 저희 집에서는 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돌보는 어르신 집에 가서는 정말 성심을 다해서 그렇게 내 손을 써가며 무릎을 꿇고 그렇게 일을 어르신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양제도가 11년이 됐지만 저희들을 바라보는 인식은 너무나 바닥입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너무 당황스럽기도 했고 지금 현실의 모습이라는 생각에서 이걸 좀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일하면서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장기요양위원장 만나는 게 힘들까요? 저희 42만 요양 노동자들은 10월에 세종에 있는 보건복지부를 찾아갔을 때 장기요양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을 당연히 만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서울에서 열리는 장기요양위원회 회의 때도 장기요양위원장을 만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답변은 아니었습니다. 만나게 해주겠다고 그 자리에 약속을 하고 저희들은 집으로 돌아갔지만 돌아온 답변은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저희 일을 관장하고 있고 저희의 모든 장기요양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그 대표를 만나는 게 이렇게 어려워서야 어떻게 이런 제도가 제대로 안착이 될런지 정말 의아스러울 따름입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교섭을 여러 군데 하고 있습니다. 교섭의 성과로 여러 가지 임금 개선이나 처우 개선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그걸 통해서 가장 많이 느끼는 정말 만족스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원장들이나 관리자들이 저희를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적어도 대놓고는 저희들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노동조합을 무시하거나 노동자들을 하라는 대로 해라 이렇게 막 윽박지르거나 그런 것들을 대놓고는 하지 않는다는 게 저희들의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아직도 요양보호사들은 파출부 취급당하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런 게 바로 저희는 또 하나 느꼈던 거는 지금 자료에 보시는 장기요양위원이 21명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저희 42만 요양보호사들, 종사자들의 생각과 의견을 대변하는 그런 위원이 한 명이 없습니다. 물론 민주노총 한 분이 계시지만 이분은 가입자 명목의 몫인 거고 저희 요양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대변해주는 그런 직접적인 위원이 한 명이 없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장기요양위원회는 이 모든 것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처우가 좋아야 서비스 질이 좋아진다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이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촉구합니다. 장기요양위원 중에 우리 종사자들의 위원의 목소리를 대변할 직접적인 노동자 몫의 위원을 설치해 줄 것을 저희 요양 노동자들은 아주 간곡히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은 이 자리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2만 요양 노동자들이 바로 계속해서 이런 현실들을 요구하고 있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요양 서비스 노동자들의 처우가 정말 많이 달라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처우가 좋아져야지만이 우리 서비스 질이 좋아진다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 자식들도 하지 않는 요양 서비스 이런 질들이 좋아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많은 부분 개선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부와 장기요양위원회는 요양노동자의 목소리를 무시 말고 요양노동자 처우 개선안에 수립하라. 노인장기요양 제도가 들어선 지 11년, 전국 요양서비스 노동조합은 장기요양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장기요양 제도의 주춧돌인 요양노동자의 처우 개선에 대해 정부가 책임질 것을 요구하며 작년부터 삭발식과 천막 농성을 진행했으며 올해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친 장기요양 현장 실태 증언 대회와 7월 전국 요양노동자 총궐기 대회, 청와대 앞 릴레이 농성, 10월
보건복지부 앞 전국 요양노동자 총궐기까지 노동자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고 개선할 것을 보건복지부와 장기요양위원회에 계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현재 장기요양위원회는 요양노동자 당사자의 목소리를 전혀 담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장기요양위원회 구성에 노동자위원이 없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가입자위원으로 배정된 거라 요양노동자의 현실과 요구를 대변하지 못하는 구조이다. 장기요양위원회는 장기요양제도 전반, 차기 년도의 임금 기준, 수가 등등을 모두를 결정하기에 중요한 기구임에도 노동자위원이 없기 때문에 42만 요양노동자의 이해와 요구를 담을 수 없다. 그래도 작년부터 계속 본 노조가 요양노동자 처우 개선을 요구해 왔기에 2020년 장기요양제도를 밝힌 위원회에서 현실에 근거한 종사자 처우 개선안을 다룰 것으로 기대했으나 정작 위원회 안건에는 요양노동자 처우 개선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었다. 그래서 요양노동자들은 지난 10월 30일 3차 장기요양위원회도 직접 찾아갔고 장기요양위원장을 만나 우리의 현실을 전하고 존엄 케어를 하기 위한 최소한의 처우 개선이 보장되어야 함을 요구하고자 하였다. 이에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곽숙영 국장은 11일부터 11월 15일 사이 장기요양위원장인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을 직접 만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했고 우리는 그 약속을 믿었다. 그러나 공식적 공문이나 답변이 아니라 구두로 복지부 차관은 보건복지부 앞에서 시위를 했다는 이유를 들어 만나줄 수 없다고 했음을 전해 들었다. 오죽하면 노동자들이 야간 근무를 마치고 또 야간 근무를 앞두고 보건복지부까지 가서 우리의 요구를 전달했는데 시위했다는 이유로 만나줄 수 없다는 무책임한 발언은 11년간 묵묵히 일해온 요양 노동자들에 대한 무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펼쳐나가는 이 시점에 당사자인 요양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공공성을 논할 수 있는가? 장기 요양의 한 주체인 42만 요양 노동자들을 대표하여 전국 요양 서비스 노동조합은 보건복지부와 장기요양위원회에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장기요양위원장은 면담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제도 마련에 요양 노동자의 직접 의견을 수렴하라. 장기요양위원회에 노동자위원 배정하라. 요양 노동자 요구안 경청하고 처우 개선안 반영하여 고시 개정하라. 이상입니다.